뭔 얘기냐면요. 오버로딩은 지금 시스템즈 프린트 할 때 우리 여기다가 아규먼트를 집어넣을 때 아규먼트요. 아규먼트는 뭐였죠? 아규먼트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거나 정의가 안 되신 분들은 공부를 지금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오버로딩은 아규먼트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값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얘를 가지고 담아놓는 그릇이 파라미터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계속 여러분들이 뭘 안 하니까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을 하잖아. 다음 거 나가야 되는데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string 배열에 args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tring 배열 요게 뭐예요? 아규먼트고요. 그 다음 얘가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때는 얘가 없죠? 왜냐면 파라미터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버로딩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오버로딩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얘는 메소드명만 같고요. 메소드명이 같고 사용되는 아규먼트의 타입 혹은 개수가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프린트 같은 경우에 AP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쟤는 뭐요? 다 들어갑니다. 뭐 int, 그 다음에 여러분들 BSRI, FD 기본 타입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toString을 실행시켜서 기본 타입은 값을 찍어줄 거고요. 참조 타입은 겉에 껍데기를 찍어줄 겁니다. 위치와 그다음에 해시코드를 찍어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어낼 때 뭐 프린트 인트, 프린트 더블 이렇게 만들면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출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정시켜 놓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여러 가지 메서드를 똑같이 이름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셔서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치셔도 아무거나 사용하시고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되는 이유가 지가 알아서 찾아서 실행시켜 줍니다. 타입에 맞춰서. 네, 그게 되어 있는 게 오버로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메소드명만 같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근 제한자, 반환 타입, 뭐 기타 등등 옵션도 있잖아요. 기타 등등. 얘네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메소드명만 같고 들어가는 아규먼트 타입과 개수가 다르면 다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오버로딩은요. 왜 오버라이딩하고 헷갈리냐면 앞에를 다 똑같이 쓰고요. 들어가는 아규먼트 타입하고 개수만 다르게 만들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기능이니까 굳이 얘가 보이드였는데 리턴으로 만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라이딩이 헷갈리는 거고요. 자,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오버라이딩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좀 어려운 면이 좀 나오는데요. 자, 오버라이딩은요. 오버라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얘는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오버라이드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재정의잖아요. 자기 자신의 똑같은 메서드가 두 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클래스에서 똑같은 메서드가 두 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게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반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전제 조건이 extend 혹은 implement입니다. extend와 implement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의 메서드 혹은 부모의 멤버를 재정의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부모의 멤버를 재정의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얘예요. toString override. 그래서 뭐예요? toString은 부모가 자식한테 딱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부모가 찍을 수 있는 건 겉에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고유값은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따지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식이 오버라이딩해서 너 누구냐라고 toString으로 요청하게 되면 저는 누구고요라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해줘요? 자식 클래스에서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통해서 부모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갖고 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모의
부모의 메소드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투스트링처럼 구현되어 있는 애를 아예 오버라이딩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처럼 추상 메서드라고 해서 선언만 되어 있고 블럭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애들도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딱 받으면 무조건 걔를 받으면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버라이드라고 뜨게 되는 것들입니다. 걔를 만들지 않으면 자식은 스페셜라이제이션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강제 상속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이널하고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배우시게 되면 그게 좀 명확해집니다. 인터페이스가. 네, 그때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예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달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달력을 계산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로직은 뭐 구분하셔야 되겠지만 로직을 또 이제 열심히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달력을 구할 때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BC라는 단어 아세요? 기원전이라고 하는 거. 기원전은 어떤 의미죠? 예, 그 2000년 이하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원전 2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2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고대사 같은 거 나오면 뭐 BC 400년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건 뭐예요? 다 2000년을 기준으로 거기다 플러스 400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왜냐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럼 자, 그 기준을 누가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거는 누가 만들어놨냐면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만들지. 그죠? 그걸 왜 끊었을까? 그레고리안이라는 애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레고리안 여기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일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좀 이따 찾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달력에 한 달의 달력을 찍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지금 만약에 2020년 2월 4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얘는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배열로 만들면 되니까. 얘는 정해져 있죠.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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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31일 이렇게 해갖고 12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년일 때는 이제 뭐 30일, 29일로 나눠지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 이품으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력을 하나 딱 구한다고 치면 2020년 2월에 달력을 2월 맞죠? 2월에 달력을 찍겠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그쵸? 얘만 알고 있으면 토요일 때 한 줄 내려주고 또 7일 찍고 왜냐면 이건 규칙이니까 일주일이 7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또 일주일 됐으면 하나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과거 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의 일수를 다 구한 다음에 모듈려서 7을 해서 나머지가 뭐예요? 얘기했죠. 당연하죠. 이렇게 쭉 다 도한 다음에 뭐예요? 나눴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 하나겠죠. 그럼 뭐예요? 얘부터 쭉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힘들잖아. 1년 1월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우리는 이 규칙을 또 따라가겠죠. 1년은 어떻게 돼 있어요? 365일하고 366일로 돼 있죠. 1년 단위만 계산하는 애. 그 다음에 월도 월 단위만 계산하는 애. 그 다음에 일 단위만 계산하는 애.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3개를 만들겠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일수 구하는 애, 일수 구하는 애, 일수 구하는 애겠죠. 이거를 따로 해서 뭐 이어 데이스, 뭐 그다음에 먼스 데이스 이렇게 만들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데이스라고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걸 연, 월, 일, 연, 월, 연도 이렇게 해서 3개의 오버라이딩을 만들면 달력의 일수나 월요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내려갑시다. 다 끄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20, 자 2020,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4.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버로딩부터 해볼까요? 자, 오버로딩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을 약간 원론적인 방법으로, 왜냐면 시험 때문에 원론적인 방법으로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근본적인 건 좀 가르쳐드리고. 자, 하나 안 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모의 멤버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오버라이드. 그죠? 제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멤버 중에서 제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버 중에서. 프라이빗? 아, 맞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합시다. 프라이빗 있고요. 또, 네, 파이널도 있고요. 또, 요거 두 가지는 예측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했으니까, 그죠? 파이널을 아직 안 하긴 했지만, 그죠? 누가 봐도 프라이빗은 안 받아지니까 어떻게 재정이 하냐, 그쵸? 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이널로 돼 있는 것도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거니까 걔도 안 될 겁니다. 그죠? 하나가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거 두 개는 그냥 이론이라서 되게 쉬운데, 얘가 좀 다가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냐면, 생성자예요. 부모의 생성자를 오버라이드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갈아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생성자를 오버라이딩해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애와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는 애와 부모의 생성자는 오버라이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호출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요. 여기다가 적어드리긴 할게요.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뭐 아시는 분이 몇 분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좀 진도가 느리죠. 자, 그래서 재정이 되는 애, 재정이 오버라이드가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경우 딱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프라이베이트, 부모의 프라이베이트는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 제한자니까. 자, 두 번째는 파이널로 선언된 애들. 파이널로 선언된 메소드. 왜 메소드인지 아세요? 파이널은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 나갈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파이널은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필기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뭐냐면 변수에다 사용하면 뭐예요? 값과 주소가 고정되어 버리죠. 그래서 재입력이 안 됩니다. 변수의 특징을 갖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값만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명명법은 어퍼, 다 대문자로 작성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mass.py가 가장 흔한 애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파이널로 선언된 클래스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java.lang.string 할 때 했습니다. java.lang에 있는 애들은 다 파이널로 돼 있어고 했었죠. 걔는 뭐예요? 익스텐즈 자체가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걔는 제외예요. 왜냐면 전제 조건이 얘는 상속이잖아요. 익스텐즈가 입증 없이잖아요. 그죠? 걔는 제외고요. 근데 일반 클래스인데 파이널로 선언된 메서드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예요? 아예 얘는 내가 확장시켜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재정의를 하지 못하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생성자. 왜냐면 내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먼저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재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는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생성자. 그래서 요거랑 생성자. 야, 요거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그러더라. 내 수업하면 다 중요하대. 수업하면 뭐 다 중요하고. 근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바책 같은 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발 자바책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거기는 API를 분석해 놓은 거라서 쓸데없는 문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알고 있으면 뭐 상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니?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하셔서 해보시면 좀 좋고요. 아니면은 GitHub 같은 데다가 실무 프로젝트 올려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려받으셔 거기에 자바 문법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분석하신 다음에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거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국비교육이잖아.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실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거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메모리 뜯어갖고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좀 실무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자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시는 거 자시고 끝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머릿속에 들어갈 것만 많고 괜히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 페이지 보다마자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이론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다 되신 다음에 뭐 심심해서 읽어보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버로딩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 잡아주시고요. com.min.edu 좀 잡아주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 단 다음에 요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슈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서브 클래스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지금은 오버로딩을 할 거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고 오버로딩 메서드를 몇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퍼블릭이고요.
보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make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첫 번째입니다. 얘가 뭐 코드를 실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을 진행해 볼게요. 오버로딩은 뭐예요? 아규먼트의 타입과 개수가 달라지면 된다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퍼블릭이고요, 보이드고요, 메이크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버라이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오버라이딩은 상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익스텐즈나 인플리먼트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같은 메서드 안에 뭐예요? 클래스 안에 같은 메서드가 이렇게 두 개가 정의되면 얘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언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버로딩이니까 int n이라고 만드시면 이제 뭐예요? 얘가 코드 오류가 사라질 겁니다. 됐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make를 실행시키면 이 메서드가 실행될 거고, 아규먼트를 집어넣어서 int를 집어넣으면 얘가 실행될 겁니다.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프린트 ln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는 무조건 아규먼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프린트 ln은 한 줄 내리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복사하시고, 이번에는 스트링으로도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 복사하시고, 오랜만에 더블도 하나 만들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게 오버로딩된 메서드입니다. 이게 프린트 ln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달라져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t n을 하나 복사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찍으시고 int m. 자,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달라져도 오버로딩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오버로딩.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회사에서 물어보는 거는 기초적인 걸 되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할 줄 아셔야 나중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익스텐즈 했을 때 얘를 오버라이딩하거나 오버로딩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메인에서 한번 불러보죠. 메인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오버로딩 메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자, 여기다가 자 불러드릴게요. 자, 서브 클래스. 그 다음에 sc는 new 서브 클래스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sc.make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보이시죠? 됐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셨던 방법은 이래요. 자, make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int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이클립스가 알아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얘를 찾아줘요. F3 누르면 찾아가죠. 이렇게. 네. 페이지 이동하는 거는 F3이고요. 마우스래. 메서드 올리신 다음에 F3 누르면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데 갔잖아. 내가 여기 3개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 방금 봤던 화면을 가기 위해서는요. Alt 화살표 뒤로 누르시면 바로 이동했던 페이지로 갑니다. 그 전 페이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내가 F3 누르다 찾았다가 좀 쉽게 가능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버로딩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왜냐면 가끔 개발자들이 짓궂게 물어보시는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니고 자기 사람 뽑는데 당연히 짓궂게 물어보고 싶겠지. 자,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디폴트로 만들겠습니다. void make.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구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 썼으니까 롱으로 하나 만들까요? 롱 L. 자, 얘도 오버로딩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다 상관없고요. 메서드명만 같으면 그럼 오버로딩이라고 지칭합니다. 접근제한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뭐 스태틱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고요. 보이드를 리턴을 바꿔도 이렇게 만들어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개발에 대해서 뭐 치명적인 단점은 없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버로딩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에 대해서 특이한 거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똑같은 메서드 그냥 아규먼트 틀리면 된다. 왜냐면 아규먼트에 대한 개념은 다 있을 거니까 이제는. 자, 여기다가 슈퍼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자, 보이드로 만들고 프린트라는 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은 좀 이따가 상세하게 할 거고요. 그냥 시스오로 뭐 프린트라고 하나 찍어주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에서 익스텐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시킬게요. 자, 익스텐즈 하신 다음에 슈퍼 클래스. 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이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메서드가 늘어났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메이크라고 오버라이딩 되네. 요거 6개인가? 둘, 넷, 6개나. 그 다음에 오브젝트 거 한 7, 8개 되겠죠? 8개쯤 되겠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익스텐즈한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애 프린트 하나. 이렇게 해서 조합이 돼 있어서 내가 구체화시켜서 특징을 물려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에서 확인해 보면 되죠. 자, 메인에서 SC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점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오브젝트 거 다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브 클래스 거 자기 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여기 프린트라고 해서 슈퍼 클래스 거 존재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구체화시켰다.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혹은 리얼라이제이션.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특성을 물려받아서 그 특성을 내가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뭐예요? 그림 그렸던 게 코끼리는 존재한다고 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아시아 코끼리라고 한다면 코끼리 물려받아서 그 특징만 만들면 되는 거지 코끼리 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OOP의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요. 자, 여기에서 자 서브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셔서 자 여기 슈퍼 클래스랑 2개 올려놓을게요. 자, 오버라이드라면 얘랑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ublic void print.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실소를 찍은 다음에 자식 프린트. 마감에 쫓기는 웹툰 작가 같다. 미치겠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프린트라는 애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볼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메인을 안 돌렸네요. 이거 메인이 등록이 안 돼 있군요. 자, 메인 돌릴게요. 자, 보세요. 자식 프린트 됐죠? 그럼 내가 실행시킨 프린트는 뭐예요? 프린트를 얘를 실행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갔냐? 껐네요. 어디 갔냐? 자, 슈퍼 클래스를 익스텐드 했고요. 됐죠? 그러면 뭐예요? 프린트를 실행시켜도 자식에 무조건 실행되죠. 그럼 얘는 존재하긴 하지만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죽어도. 아시겠죠?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이렇게 구조 그린 다음에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요. 됐죠? 잘 보세요. 부모한테 물려받으면 그건 내 메서드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네. 자, 그럼 얘가 원래는 부모가 갖고 있지만 얘가 내 것처럼 외부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오버로딩. 근데 중요한 건 자식 거의 오버로딩일까요? 부모 거의 오버로딩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결론은 자식 거의 오버로딩. 부모 거는 오버로딩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냥 클래스의 위치에 따라서 오버로딩 위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었죠. 그럼 얘는 자식에 대한 오버로딩. 아시겠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고. 알겠죠? 이렇게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소스를 낸 다음에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속에 나중에 익스텐즈나 인플리먼트 할 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떡같이 내가지고 정말 복잡하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요번에 퍼시스 시험이었거든요. 아시겠죠? 아니다. 퍼시스가 아니고 다오 기술이었다. 다오 기술 작년 시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버로딩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예전에 한 분이 물어봐서 그랬는데요. 자, 프린트 있었는데 여기 프린트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어노테이션 없죠? 걔는 그거요. 어떤 어노테이션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지시자입니다. 얘는 오버라이드된 메서드입니다 라고 해서 어노테이션 찍어준 거고요. 걔가 없어도 오버라이드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오버라이드가 오버라이드 미안해. 오버라이드 아시겠죠? 네. 그렇죠? 얘가 하시면 원래는 여기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찍혀요. 네, 왜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 근데 이렇게 안 찍어도 똑같은 메서드가 자식이 갖고 있다면 오버라이드의 조건에 의해서 전제 조건 익스텐즈 한 다음에 그 메서드가 똑같은 메서드가 자식이 갖고 있다면 부모께 실행되는 게 아니고 자식께 실행됩니다. 그게 오버라이드. 아시겠죠? 자, 그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됐나요? 예,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다 했던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리미리 다 떡밥을 깔아놨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버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죠. 오버라이드를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저번에 우리 뭐였지? 우리 뭐 계산하는 거 하나 이네리턴스에서 뭐 했지? 이네리턴스에서 뭐 만들었냐? 그림 예쁘게 그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야, 서로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지. 이거 만들었잖아, 이네리턴스에서. 그죠? 개체구조로 만들었었잖아요. 요걸 한번 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요걸 한번 더 만들어 드릴 건데, 자, 요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구조 연습하라고 하는 건데, 요번에는 수학 계산하는 애를 만들 겁니다. 삼각형 계산하는 애, 원형 계산하는 애, 사각형 계산하는 애, 요걸 같은 형식으로 만들 건데, 요번에는 얘는 앱스트랙트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인터페이스까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요. 오늘 OOP를 좀 나가야 되거든요. 다형성 발생 원리가 여러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형변환에 관련된 건 우리가 기본 타입밖에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참조 타입의 형변환에 대해서 좀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디자인 패턴은 빠밤 팩토리 패턴. 어제는 프로토타입 패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팩토리 패턴을 하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좀 생성자 나가면 생성자를 사용하는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산 또 해야 되니까 숫자 야구 게임을 양아치처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어디든 붙일 수 있도록 클래스를 한 6개나 8개 쪽으로 쪼개서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키텍처를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는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잘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됐죠? 자, 갑니다.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라고 했잖아. 발표 안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떨어져요.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고요. 항상 컴.1.1이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오버라이드니까 상속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슈퍼 페어런트 하죠. P-A-R-E-N-T 페어런트 클래스.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오버라이드는 상속이 전제되고요. 부모의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건 자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걸 나가려면 형변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좋거든요. 근데 형변환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것만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죠. 자, 물을 잘 쪼개면 H2O라는 애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물은 H2O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H2O는 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근데 H2O가 물을 가지고 H2O를 만들었어요? 됐죠? 그럼 처음에 만들었던 얘를 H2O로 만들었던 대상은 뭐예요? 물이죠. 그러면 똑같은 H2O지만 얘를 가지고 수증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시겠죠? 이 개념이 이제 다형성 발생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요? 다시 한 번 더. 물을 H2O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이 H2O 쪼개가 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내가 시계를 분리했어. 그죠? 근데 시계를 다시 조립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시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걸로 변하지 않아요. 뭐 시계도 톱니바퀴 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시계가 톱니바퀴 잘해갖고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다시 부모한테 올라갔다가 그 형태를 구체화시키면 다시 그걸 만들어진 특성을 가진 자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폴리모피즘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팩토리 패턴을 만들게 되고 수행도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는 페어런트 클래스, 상위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죠. 자, 상위 클래스에다가 자, 퍼블릭이고요. 아, 이렇게 만들까요? 그냥 만듭시다. 자, 퍼블릭이고, 자, 보이드고, 자, 메이크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시소 찍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메이크 메소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투스트링 오버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엔 누구 거예요? 오브젝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페어런치 클래스의 상위 객체인 모든 애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지금 만들 거는 뭐예요? 페어런치 클래스,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일드 클래스도 오브젝트를 가질 수 있고 페어런치 클래스도 오브젝트를 갖고 있겠죠. 근데 지금 페어런치 클래스에서만 투스트링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됐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얘가 투스트링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페어런치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했다면 자식도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자식이 오버라이드 되면 실행, 최종적으로 자식이 실행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부모한테만 오버라이드를 할 겁니다. 그럼 자식이 물려받은 건 어떻게 돼요? 페어런치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만 받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됐죠? 왜냐면 오늘 객체하는 거 되게 어려워. 자, 소스. 자, 투스트링 오버라이딩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소스에 투스트링 오버라이딩. 제너레이트 투스트링. 자, 누르시고 그대로 그냥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리턴은 그냥 스트링으로 던질 거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페어런치에 똑같죠? 페어런치 클래스의 투스트링. 페어런치 스테가 오브젝트의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함. 자, 여기까지 만들고 메인 하나 만들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버라이드는 뭐예요? 기능이 아니에요. 아무런 기능 아닙니다. 보이시죠? 아무런 기능 아니에요. 그냥 메서드에 올라가 있어서 그게 오버라이드라고 그냥 찍어주는 애입니다. 아무 기능 하지 않습니다. 자, 1.5대 나왔어요. 얘. 원래는 없었습니다. 자, 클래스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는 테스트 메인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클래스는 두 개만 보시면 되겠죠. 일단 테스트 메인하고 페어런치 클래스. 자, 이거 두 개만 보도록 하죠. 자, 페어런치 클래스는 지금 뭐예요? 부모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아직은 익스텐드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할게요. 자, 페어런치 클래스 P는 new 페어런치 클래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는 P라는 객체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의 위치와 그 다음에 16중에서 해시코드가 찍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P라고 찍으시면 투스트링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거를 실행시킬 수 없고요. 부모 거를 실행시킬 수 없고 무조건 자식 거인 페어런치 클래스 거를 실행시키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근데 내가 기억나시죠? 외부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P라고 실행시키면 오브젝트 거를 죽어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왜냐면 무조건 얘를 실행시키면 오브젝트 걸 실행시켰다가 자식이 오버라이드 되어 있다면 걔를 무조건 실행시키니까. 강제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모 것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서 해줘야 돼요? 자식 클래스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의 멤버를 호출하는 방식이 뭐였죠? 네, 슈퍼입니다. 한번 했었죠? 슈퍼점 하신 다음에 투스트링으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부모 거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 호출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호출되는 건 누구예요? 부모께 아니라 부모한테 갔다가 자식한테 가고요. 자식이 다시 부모의 투스트링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돌려보시면 이제 다 찍힐 겁니다. 부모 거랑 자식 거랑 다.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리턴을 안 했다. 시소로 찍어야 되는데. 리턴이기 때문에 찍어줘야죠. 자, 됐습니다. 여기는 시소로 얘가 찍잖아요. 그쵸? 얘는 P라고 실행시키면 투스트링 실행시켜서 리턴 받는 얘 찍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찍어줄 애가 없어서 안 나왔던 거예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두 개 다 찍히죠. 요건 누구 거예요? 부모한테 갔다가 자식한테 가고 자식이 다시 부모한테 요청해서 찍은 애. 얘는 자기. 됐나요? 이게 오버라이드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됐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차일드 클래스에서 익스텐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텐즈 페어런치 클래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거 어렵습니다. 자, 부모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toString은 안 하고요. 자, 소스 오버라이드 슬러시 임플리먼트 메소드. 자, 여기서 make만 오버라이드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호출될 겁니다. 지금 보이세요? 디폴트로 make를 실행시키게 돼 있죠. 됐죠? 자,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시소로 찍을 겁니다. 시소로 투커테이션 하시고 child 클래스에 make 메소드.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클래스를 페어런트로 만들었죠.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능할까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hild 클래스를 갖고 오고요. C라고 해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P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예요? 얘는 상위 객체고 얘는 하위 객체죠. 부모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구체화시켜줘야 돼요. 형변한 캐스팅 변환자를 사용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자, 지금 딱 보시기보다 P는 얘죠. P가 얘고요. 그 다음에 child는 얘를 익스텐드 했죠. 자, 그럼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child 클래스로 형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안 뜨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치명적인 오류인데요. 잘 보세요.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객체가 뭐예요? 얘는 페어런트 클래스죠.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성당하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 만들어진 객체가 페어런트 클래스죠. 근데 지금 뭐예요? P 하신 다음에 child 클래스로 변화하라고 했었죠. 원래 형태가 페어런트이기 때문에 얘로 변할 수 있어요? 못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컴파일러상에서는 컴파일러는 알아서 메서드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은 생성자는 힙에 미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얘를 실행시키자마자 뭐가 뜨냐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할 겁니다.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틀리지도 않니? 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시라고 강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변화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물이 H2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2가 수증기로 될 수가 없다고. 원래 만들어진 형태가 수증기에서 H2로 변한 거니까 이 H2는 무조건 물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성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child 클래스 cc는 new child 클래스. 그럼 뭐예요? 자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child 클래스가 parent 클래스를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parent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죠. 그럼 child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브젝트 거 다, 그 다음에 parent 거 다, 그 다음에 내 거. 됐죠? 그 대신 지금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메서드는 아까 침해랑 틀립니다. 아시겠죠? 오버라이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위에다 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출될 수 있는 애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식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친듯이 실행시켜도 자식 거밖에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저는 이렇게 그려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중그룹이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cc. 자, cc.make를 실행시키면 지금 보이세요? 부모 거를 찾지 못하고 child 클래스 걸 찾게 되죠. 왜냐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메모리 구조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죽어도 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버라이드 된 특징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행시킨 건 누구 거다? 부모 거를 실행시킨 겁니다.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메모리에 공개되어 있는 메소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입니다. 메모리의 4대 특징 중에 마지막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 누구께 실행돼요? 아이고, 미안해요. 야, 미안해. 자, 이렇게, 으아. 마음이 급해. 메이크가 보이드잖아. 미안해요. 외롭다. 싸늘하다. 마음의 비수가 꽂힌다.
자, 차일드 클래스 메이크 메소드 됐죠? 자, 쉽게 실행됐습니다. 여기서도 부모 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슈퍼 점한 다음에 메이크. 외부에서는 죽어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 거를. 자식에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면 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실행시킬 거는 얘가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한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시소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 오브젝트가 toString 갖고 있고요. 페어런트 클래스가 toString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죠? 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 toString은 내가 갖고 있더라도 부모 거겠죠. 자, 여기다가 cc. toString을 찍어보죠. 자, 됐죠? 여기는 바뀌어있죠. 당연하죠. child 클래스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보일 수 있는 메모리에 싸 적층 구조에서 첫 번째 거 누구예요? 페어런트 클래스 거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실행시킨 메소드는 실행시킨 클래스는 누구 거를 갖고 있어요? child 클래스 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한 번에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만들어진 클래스는 child 클래스고 실행시킨 애도 부모가 만들었지만 child 클래스가 실행시킨 겁니다. 됐죠? 여기가 오버라이드에 대한 전체 내용 되시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